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이제 올해 주말이 3번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다들 연말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잖아요. 물론 산타 랠리를 기대해볼 수도 있었는데 기대하는 달래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그런 흐름이 12월 중순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다시 시장이 힘을 낼 수 있길 한번 기대해보고요. 오늘 영상은 전체적으로 이번 주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고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자, 이번 주에는 1000억 이상 매수했던 종목이 2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 기억에 지난주에는 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 그리고 1000억이 안 되지만 LG화학하고 삼성전기, NC소프트,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카테고리로 나눠본다면 6개의 종목이었죠. 반도체 관련주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이렇게 2개를 포함시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 SDI와 LG화학 이렇게 2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게임주 2종목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2차전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주 이렇게 외국인이 3개의 카테고리로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자, 이 종목은 지난주에 있어서 사실 이틀을 제외하고 연속적인 순매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수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워낙 시가총액이 컸던 만큼 800억, 1500억 이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또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무려 2600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의 매수세를 봤을 때는 이번 주에 1위였었죠. 그렇지만 기관의 매도세도 만만치 않게 나왔었고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를 포괄할 수 있는 더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여황이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올 때도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조금 늘려볼까요? 자, 과거에 60일선이었어요. 이 당시 항상 60일선과 맞닿으면 주가는 어김없이 하락이 나왔었고 또 길게 봤을 때는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60일선이 지지 역할로 바뀌었고 어제 강하게 저점에서 돌려 세우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은 조금은 어둘지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의 강한 저항이 되었던 이 60일선 여기에서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었던 만큼 이게 어쩌면 다음 주에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평선들이 지금 다 모여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평선들이 모일 때는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을 조금은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게 하나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의 강한 저항이었던 60일선의 강한 지지로 바뀌었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향후 가이던스 발표도 있는 만큼 다음 주는 조금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SDI. 자, 이 종목은 지난 한 달을 살펴보면 이번 달에는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 변화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보합이 나올 만도 했었는데 오히려 하락 추세가 나왔었죠. 자, 그렇지만 반대로 본다면 최근에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하고 또 밑에 LG와 계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다른 시각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또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주봉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주봉으로 보더라도 LG화학은 많은 이평선들을 다 돌파한 시점이고 지난주에 첫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I는 60만원 초반 부근 제가 여기 가격대를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거에 60만원 초반대에서 지지가 되었었다면 이번에는 저항이 되었었고 또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주봉상 22평선하고 맞닿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 규모가 굉장히 팽팽하지만 이게 다음 주에는 조금은 바뀔 가능성도 있고 조심스럽게 상승 쪽으로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화학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MLCC 기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MLCC라는 것은 반도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삼성전기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온다면 삼성전기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주봉상 62평선, 거기에서 한 차례 강한 지지가 되었던 만큼 그 지지 라인을 발판으로 삼고 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면 분명히 삼성전기도 이렇게 외국인의 많은 수급과 함께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차트를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62평선에서 맞고 내려왔었죠. 그런데 돌파하고 나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분명히 이 종목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연결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NC소프트하고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은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매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의 매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죠. 때문에 직전 저점을 또 한 차례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한다면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난주뿐만 아니라 12월 내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주봉상 22평선을 거의 2년 만에 돌파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2021년에 깨고 내려간 뒤에 맞고 내려오고 돌파하는 듯 했지만 또 맞고 내려오고 여러 차례 맞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고 첫 조정이 12평선에서 지지를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봉상 62평선은 또 강한 저항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긴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흐름이 조금은 돌아섰다, 그거는 확실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 차례 저항으로 다가올 수 있는 62평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너무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 그런 관점을 갖기에도 다소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12평선에서 계속 무너지지 않고 지지 역할을 해준다면 최근에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감과 함께 게임주들도 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술적인 차트 흐름하고 재료적인 측면 같이 연관지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기관을 볼게요. 자, 기관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CJENM하고 한국전력, 한미약품,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네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 CJ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적인 컨텐츠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기관은 컨텐츠 관련주로 집중했고 또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 오랜만에 한국전력을 집중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츠 관련주는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상위 종목에 있었던 게임주들,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 중국 소비 관련주까지 이렇게 조금은 엮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감만 있었지 이게 어떤 변화로 인식이 되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딱히 어떤 매수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또 금리 인상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이렇게 어두운 내용들만 산재한 시장 속에서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기관은 코스닥 내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이 두 개의 종목을 매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과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해열제라든지 항생제,
이런 약품들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또 국내 식약처에서도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수입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하라, 이런 공문을 한 차례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고, 또 독감이나 감기에 대해서도 크게 유행을 할 수가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주, 조금은 시가총액이 높은 한미약품 쪽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컨텐츠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더 관점을 이어갈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을 살펴볼게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특히 금요일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과거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자, 한국전력은 11월부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정말 이 종목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르면서 안 오르는 제품들이 있었나요?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올랐고, 또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모든 제품 가격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경기에서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대표적으로 식품업체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전력은 굉장히 애매했던 것이 정말 적자 투성이의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국제유가 가격이 높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업 적자도 예상이 되는 것이 30조, 정말 어마어마한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식품처럼 고객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어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전기값은 국민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종목이었었는데, 이게 만약에 비상장 기업이었었다면 전기값을 올리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기업이었던 만큼 이렇게 가격 전가를 고객들에게 하지 못한다면 한편으로는 이게 또 배임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엄연히 주주들이 있을 텐데, 그 주주들은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고,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를 보면 내년에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것이고, 올해보다 2배 안팎 인상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부와 한국전력에서 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정말 6년 동안 주가가 내리막길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어쩌면 내년부터 경영 정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터키하고 40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을 논의 중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국전력의 실적 정상화, 그리고 터키와 40조 규모의 원전 수출 논의, 이게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거는 부차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된 이슈는 기업의 정상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력도 내년부터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